선생님은 21번을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상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러한 이제 3차 함수를 이렇게 이용한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제 gx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경계값을 통해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x에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가 동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ft라고 하는 것이 동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ft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가 0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관한 조건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A라고 하는 건 임의의 실수 A, 그러니까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럼 내가 분모에다가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자값이라고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G0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나와줘야 되고 G2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gx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fx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fx를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하는 거하고 2라고 하는 거를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fx는 이제 기본적으로 3차식이 없기 때문에 x에다가 x-2에다가 최고차의 개수는 분명히 양수입니다. p가 양수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또 다른 근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연결할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ft가 0이다라고 했는데 t에 관한 범위를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t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t가 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가 될 수 있는 것은 p는 0이거나 그 다음에 2거나 Q라고 하는 걸로 일단 후보군이 좁혀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T에 관한 얘기를 일단 할 수 있는 거였고 선생님이 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X가 M으로 가요. 근데 M보다 큰 쪽에서 오는 우극한의 특징을 갖고 있고 얘라고 하는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게 음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수였다. 근데 그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각각이 양수값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g-1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이 앞에 음수값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g1이라고 하는 거는 음수였겠구나.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가 음수가 되게끔 하는 식은 어떠한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 gx라고 하는 애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x가 t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fx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를 여기다가 데리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x라고 하는 게 0하고 2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동일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x-q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때 x에다가 m의 값을 집어넣겠죠. 여기 x값에다가 m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m보다 큰 값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거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지금 x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의 그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fx 자체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서 약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부호가 그대로 가면서 여기가 x-q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간 상태이다? x자리에 m이라고 하는 우극한이 들어간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m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m이 어떤 값인지 t하고 어떤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아예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m이 t보다 작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m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인 거죠. 그죠? 왜냐면 m이라고 하는 걸 내가 x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계획인데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식은 요 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p, m-q 자체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라고 하는 애가 어떤 값이 나와줘야 되냐면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p가 양수입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얘라고 하는 부분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애가 q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m에 관한 우극한인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 조건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사실은 뭐 등호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조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 t라고 하는 게 0, 2, q라고 하는 조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가 만약에 0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m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절대로 두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t가 2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t가 2가 나와도 여기 등호값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t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q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면 더 말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조건을 잡았었던 이 부분은 조건 자체에서 계산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m이라고 하는 애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잡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t가 t보다 m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m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식을 그대로 우리가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m-q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값이 음수가 되는 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p가 양수였기 때문에 m-q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것이고 m이라고 하는 게 q보다 작은 상태가 되더라. m이 q보다 작은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t에다가 0, 2, q라고 하는 거 집어넣을 거잖아요. 근데 q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0하고 2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m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일단 1하고 2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q라고 하는 거는 어때야 되냐면 2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2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되고 3하고는 똑같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구체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자연수는 2하고 3이 가능했을 텐데 그에 따른 q값이라고 하는 건 3보다는 크되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m값도 두 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상태가 된 것이고 그에 따른 t값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놓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의 검증을 거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gx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인데 t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t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t가 2가 되는 경우를 먼저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t가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해본 다음에 가능한 조건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t가 만약에 0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식을 씀에 있어서 t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였죠. fx가 두 개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fx가 식 자체는 이거예요. 우리가 t라고 하는 것만 정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p x에다가
x-2에다가 그 다음에 x-q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px에다가 x-2와 x-q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t값에 관한 일단 적용이 된 것이고 이거에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g-1과 g1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연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설정을 하는 부분은 g-1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고 하는 부분이 2가 되는 경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을 써야 되느냐? 얘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되고 내가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다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P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그냥 3p로 몬 다음에 1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될 겁니다. 이게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1이라고 하는 건 x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1 그냥 집어넣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q가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붙어 있고 얘라고 하는 게 2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의 PQ 값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이거 제일 처음에 풀었을 때 그때의 P값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왔었냐면 42분의 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42분의 19를 가지고 그때의 Q값을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그 Q값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이 범위값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로 계산을 한 상태로는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지 않은 어떤 작은 값에 해당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2가 되거나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연립의 과정을 거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Q라고 하는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t가 2인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일단 식적으로 봤을 때 x가 2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p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q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x가 2보다 큰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px, x-2, 그 다음에 x-q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 3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애가 이 결과적으로 2, 3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키면서 선생님이 얘라고 하는 애가 뭐 이제 그 G-1이라고 하는 거랑 G-1이라고 하는 거랑 얘를 2라고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고 하는 거를 3이라고 놓거나 또는 얘를 3이라고 놓고 얘를 2라고 하는 경우로 놓거나 두 가지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랑 1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조건에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서 이게 2가 나오네 뭐 3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Q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 값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맨 처음부터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완벽한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안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이 누구보다 크냐 작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빨리빨리 안 되는 거 제끼고 안 되는 거 제끼고 하면서 최종 취합의 과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